안녕하세요, 나무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무슨 좀 좋은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 앞에 보이는 이 팝나무 농장 보이십니까? 이 팝나무 농장을 보시면은 나무들이 빽빽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나무가 좋아 보이지만은 지금 나무 규격 자체가 확인하면 요 앞에 있는 나무는 직경 11cm, 옆에 있는 나무는 직경 10cm, 요 나무는 직경 한 13에서 14가 되겠네요. 나무 간 거리가 보면은 1m에서 1.3m, 아무리 넓어도 1.5m 이상이 잘 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이 나무를 키워보면은 나무마다 그 특성마다 다르겠지만은 이 팝나무 같은 경우에는 직경 12로 나무가 성장하려면 최소 1.8에서 2m 정도 나무 간 식재 거리 간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밭을 보시면은 직경 11cm 나무가 다량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상당히 좁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중 가장 큰 것은 직경 17에서 18, 직경 한 18 정도 되는 나무도 있네요. 이런 나무 하나가 주위를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이걸 바로 밀식이라고 하는데, 밀식에 대해 이해를 하고 밀식이 되기 전에 밭 농장을 정리를 잘 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그 뿌리를 내려서 지하부에 있는 양분을 먹고 성장도 하지만 결국에는 잎을 내서 광합성을 내야 됩니다. 햇빛을 보고. 근데 이 나무가 작을 때는 햇빛이 서로 나눠서 햇빛을 받고 광합성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어느 정도 규격화됨에 따라 나무가 커지겠죠. 커질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 아주 앵기손가락, 새끼손가락만한 묘목 때는 심는 사람도 크는 나무도 그걸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식재 7년 8년이 지나서 성목이 되는 과정에서 지켜보면은 처음에 내가 넓다고 생각했던 식재 거리가 상당히 좁아지는 것을 눈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광합성은 해야 되는데 햇빛을 보기가 힘들다. 왜? 옆 동료들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긴 살아야 되는데 햇빛을 못 보겠어. 옆에 동료가 있어서. 그럼 동료 쪽으로 난 옆 가지들의 수세를 상대적으로 쇠약하게 만들고 어느 쪽으로 가야 햇빛을 볼 가능성이 높겠죠? 바로 12시 정각 하늘 부위입니다. 하늘 부위. 하늘 부위로 나무가 거의 80% 이상의 힘을 내 성장을 하기 때문에 동서남북 균형 있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지 않는 나무를 키워야 A급 가로수가 되는데, 이런 밀식밭에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나무를 키우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판매가 안 되겠죠. 판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또 크겠죠. 나무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밀식이 더 돼서 더 하늘로 올라가겠죠.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밭 지주분을 보시면은 군데군데 간벌한 자국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벌해서는 고생만 하고 되질 않습니다. 지금 여기 간벌하는 것은 자기가 봐도 이제 농장에서 팔지 못할 것 같은 나무를 그때가 되었을 때 간벌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나무를 사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분기, 한 달 뒤, 내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판매 시기는. 그 시기가 늦어버리면 또다시 나무가 위로 올라가고, 그럼 밭 주인은 이제 작년에 나무를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는 또 내가 분기가 지나서 또 쓰지 못할 나무를 계속해서 베어주는 작업,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밀식밭에는 밀식이 되기 전에 출하를 하거나 아니면 미리 베어주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시기가 늦어버린 밭은 내년 아니면 두 분기 뒤, 한 분기 뒤 미리 밀식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량 간벌을 실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구매자가 나무를 사러 왔을 때 올바른 나무를 구매해서 그나마 있는 나무라도 살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저는 대장이 보기에는 이 밭은 지금 목대에 비해서 수고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요 직경 한 12cm, 14cm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늘 높이가 한 7m, 8m, 9m가 되는데
한 8m 정도 되겠네요. 이런 나무는 6m 초반에서 7m까지 나오면 충분한 나무인데, 만약에 키가 좀 컸다는 가정하에 8m, 9m까지 자라버렸으니까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 나무뿐만 아니라 직경 10cm, 그리고 12cm, 8cm 모두 다 규격에 상관없이 서로 광합성을 하기 위해 하늘 정가국 방향으로 올라간 상태죠. 이런 밭은 대량 감벌을 하기에도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생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소생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농장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일반 농장에 우리가 정원수, 조경수로, 가로수로 키우는 나무들은 키가 딸딱만하고, 그리고 동서남북 수영이 벌어지면서 그늘이 될 수 있게끔 인위적으로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반해 산에는 그런 나무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참나무나 아니면 따로 아까시나무, 이런 나무들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저쪽에 막 키로만 하늘로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나무가 그렇게 크는 수종이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도 우리가 일반 농장에서 관리를 하면은 이팝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처럼 좋은 수용으로 성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무들은 관리가 되지 않는 산이기 때문에, 산은 나무가 빽빽히 있죠. 처음에는 빽빽하지 않았겠지만 그 나무가 반아름드리, 그리고 성인 허벅지 굵기 이상 되는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감벌을 하기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소득이 나지 않는 게 이제 이미 특징이기도 합니다. 나기 힘들죠. 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서로 광합성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마치 참나무나 아까시나무는 하늘로만 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밭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키우지 않죠. 하지만 일반 밭도 그런 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산에서 자라는 나무 마냥 크는 실수를 발생시킵니다. 그냥 노하우 하나 알고자 넘어가기에는 이 밭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게, 지금 평수가 대략적으로 대장이 판단했을 때는 7,000평에서 한 8,000평 되는데, 식재된 본수 자체도 엄청납니다. 한 15,000번에서 20,000번 정도 식재가 된 것 같아요. 초기 묘목 식재 비용, 파이프 비용, 그리고 견인 작업 비용, 목대는 다 곱죠. 목대는 눈에 보이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곱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무의 전반적인 지식 없이 고생만 한 밭, 이 밭은 8,000평에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간 밭입니다. 그리고 땅 지주면 다행이겠지만은 본지주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평당 1,000원이라 가정했을 때도 임대료가 1년에 800만원 매년 나가고, 그리고 그 임대료가 버거워서 3억이라는 투자 비용을 회수 포기하고 밭을 포기를 하려고 해도 뿌리를 다 캐내고 나무를 없애는 그 비용 자체가 또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을 비키지도 못하고 나무를 팔지도 못하고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이런 농장 한두 개가 있으면 그냥 평생 지은 나무 농사 재테크가 날아가 버립니다. 기왕 이렇게 좋지 않은 사례로 노하우를 깨쳤으니, 알던 모르던 밀식으로 인한 나무 재테크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염두를 꼭 두시고 나무 재테크를 도전하시고, 기왕 재테크에 지금 도전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꼭 숙지를 하시고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 날리는 거 한순간입니다. 주식은 반타작이나도 손절하고 회수를 하면 끝이지만은, 이 나무는 아까 뭐랬습니까? 없애고 마무리 짓는데도 상당히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추 농사, 양파 농사 이런 것들보다도 더 손해가 큰 게, 고추, 마늘, 벼 이런 작물들은 1년 안에 수확을 볼 수 있는 작물이고,
피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그 1년 안 단기간에 그 승부가 나지만은 이런 나무는 7년, 8년, 9년, 10년 이상 내가 장기 투자를 엄청나게 한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속된 말로 말아먹을 수 있으니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좋은 공부 하나 했네요. 이상 대장이었습니다.